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그대로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해서 알지 못한다. 그것에 가리워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달마대사는 성인과 중생이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서산대사는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럽다. 또 최근에 본 책에 마음이라는 책에 아짠자 태국 스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이 마음 안은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마음은 일체 조작이 없고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고 고요하다. 육조 행대사는 바로 그 지점이 무념무상 무주한 지점이다. 번뇌와 망상이 없는 지점, 또 어떤 상이 없는 지점, 머무름이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각각의 다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그렇다. 차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또 비교하고, 이런 갖가지 생각 속에서 그렇다. 그걸 또 임재 스님의 그 개성에 보면 백운단처 유청산, 청산을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구름 거치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 구름 가리고 있는 이 본성품을 가리고 있는, 지금 내가 일을 세려고 해도 금방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그 이제 수식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로 마음이 쏠려 있는지, 그리고 습관이 어디로 자꾸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됐어요. 수식관은 뭐 그걸 좀 더 해도 좋겠지만, 더 쭉 해도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 일어나고 있는 구름들, 이게 뭔가 일상 중에 이 번뇌와 무기는 멍한 것이라고 했죠. 멍한 것. 이 멍한 것이 수시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멍한 것은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번뇌는 끝없이 일어나죠. 왜 일어나냐? 그건 이제 그것을 60, 70, 80, 8가지 의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탐, 진치, 욕심을 부리고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또 108번뇌가 일어나고, 또 47,000가지, 50,000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좀 알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 겉껍질에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 본래 마음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수행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있게 되면 훨씬 이 마음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한 그것들에 바로 믿음이 있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가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나는가? 첫 번째로는 다 이야기했지만 다시 육식으로 이야기하면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분별의식, 요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한다 그랬죠? 보자마자 모양과 색깔들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생각을 일으키죠.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을 해. 깨끗하고 더럽다. 맛있다, 맛없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해서 욕심을 부려.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이미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걸 본질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그 본질을 볼 수 없게 돼요. 백화점에 수많은 물건이 쫙 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야, 이것 하는 순간,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크기, 모양, 딱 야, 이거다. 그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야, 그거 참 삼삼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30년 전쯤이네요. 30년 전쯤에 그때 일본 동경을 갔는데, 이렇게 어디 갔는데 도자기 전시를 쫙 하고 있어요. 전시를 하는데 그 도자기 중에 아주 붉은색으로, 도자기가 그 붉은 빛깔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붉은색으로 아주 예쁜 찻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찻잔 쭉 가다가 거기에는 수십 개의 찻잔들이 전시가 되어졌는데,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하나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 그 만드는 사람도 이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개의 전시가 쫙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는 가서 딱 하나에 꽂혔어. 아주 붉은 잔, 붉은 빛깔, 아주 붉은 빛깔도 아주 은은한 붉은 빛깔이 나는데 그게 아주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지나고 난 뒤에도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거 어디 가격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무튼 그거 참 예쁘더라. 이렇게. 그런 빛깔 나는 거 없나? 어디 가서 도자기 보면 그런 빛깔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딱 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별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욕심.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하나하나마다 그 작가는 굉장히 정성을 들였을 건데 나는 하나 욕심을 부리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평정하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까 그것을 쟁취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다니까. 아쉬움. 근데 우리 눈은 끝없이 그러고 있어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보는 것마다 차별하고 욕심.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대단한 능력이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고 알아보고 그것을 차지하고 이런 것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굉장히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눈으로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굉장히 눈으로 보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귀로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도 뭔가 소리를 듣죠.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바람소리가 셌는지 무슨 저리 그대로 있을까? 바람이 너무 불어서 건물이 날아가지는 않았을까? 그 소리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기와장이라도 날아갔을까? 자다가 나와봤어요. 그 소리로 인해서 갖가지 생각을 일으켜. 갖가지 생각. 근데 여기에서 이 욕심이 일어나. 좋은 소리, 새소리. 여기에 자세히 들으면 그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대웅전 주변에 살거든요. 팔색조. 아주 그 보기 드문 새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새들이 훨씬 많아요. 먹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갖가지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새들의 소리 들으면서도 갖가지 생각을 일으키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그 평화로움을 주는지 행복감을 주는지 아무튼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나쁜 소리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나쁜 소리라고 생각해서 또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건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새소리도 여기 까마귀들은 여기 텃새가 됐어요. 어느 해인가 2마리가 와서 살더니 점점 식구가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뭐 한 10마리 이상 떼지어서 싹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그놈들이 조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깍! 그러면서
막 날아다녀. 아주 시끄러워. 다른 새소리, 까마귀가 그 팔색조 소리처럼 나도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죠. 그 자기 나름대로는 깍 하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야. 그게 최고의 소리인데 우리는 이 팔색조 소리와 비교해서 왜 저 목소리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까마귀도 나름대로 최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소리 듣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소리의 분별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들. 음악기기도 그렇잖아요. 음악기기도. 예전에는 이제 큰 음성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많이 발달해.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달려있긴 한데 그런 그 레코드판 소리에서 또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 그 다음에 mp3로 CD로 mp3로 요즘에는 이제 또 기기들이 있어요. 음향기기들. 훨씬 더 원음 MQS 파일이라고 그 mp3 파일에서 이제 mp3 파일은 너무 이 음질이 위에 아래를 깎아먹어 가지고 이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요. 휴대하기 좋고 어디에서나 편리하니까 이제 그런 걸 선호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고음질, CD 음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다가 좀 더 고음질, 그러니까 원음에 가까운 그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정도의 음질, 그런 게 MQS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일까지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주 앰프하고 스피커가 아주 좋고 이런 데서 음악을 한번 들었더니 그 다르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도 달라. mp3로 듣는 거하고 큰 오디오로 음향기기 좋은 걸로 해서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저는 사람의 그냥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달하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소리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듣는 것은 사실은 가장 자연음이 좋아요. 그대로. 녹음해놓고 새소리를 저기서 듣는 거하고 직접 새소리 듣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다르듯이 사람도 그냥 목소리 듣는 거하고 이런 음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대절경 최고의 사람의 음질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이제 앞에 사람은 듣지만 뒤에 사람은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골고루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를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또한 이제 그런 음질 이런 것을 발전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잘 듣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나와요. 편리함도. 과학기술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욕심에서. 잘 보고 싶은. 가만히 있어서 큰 TV 가져다 놓고 멀리
저 어디 아프리카 에서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디든. 보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또 멀리 있는 걸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갖가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이 사람이 욕심이 가장 충족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욕심이 충족되어진 사회. 옛날에는 어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또 누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진 찍어서 이제 보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못 가는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봐요. 드론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를 찍고 싶다, 바위를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밖에 못 찍잖아요. 망원으로 한 개.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저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못 가는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예전에 헬기로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보고자 하는 욕심이 확대되어진 거예요. 듣고자 하는 욕심이 확대돼요. 요즘 또 향수.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이 냄새 기억이 더 훨씬 오래 간대요. 보는 것 기억보다 듣는 것 기억보다 후각이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 향이 또 많이 발달됐어요. 향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진 것. 또한 그 좋은 냄새를 쫓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 먹는 것. 요즘에 먹는 것에 아주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아요. 목숨 건. 그리고 책도 요리책이 제일 잘 팔린대요. 이제 소설책보다 요리책이 제일 잘 팔려요. 관심이 그만큼 있는 거죠. 또 TV 프로그램도 그런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는 TV 틀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봐야 되니까 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쳐다봤대요. 쳐다봤는데 계속 음식 관련만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에 관심이, 사람이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더라. 옛날에는 책이 있을 때는 과연 법정 스님 책,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책, 행복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뭐 이런 것에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갔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냥 음식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 음식 프로그램 나오면 그건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 맛에 대해서 여기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야, 어디 해남 가면 그 어떤 TV 보니까 어떤 음식점이 좋더라. 거기. 그래가지고 기어코 여기 템플스테이 와가지고 스님 여기 어디 묻는 사람도 많아. 이제 그 핸드폰 앱에서 이렇게 보면은 맛집, 해남 맛집 하면 다 나오고 곳곳에. 그 제일 먼저 이 입에서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욕심을 부리면 다른 음식에 위양사판 맛있죠? 밥 먹으면서도 이걸 레시피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다음번에 또 와야지. 먹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럼 골고루 사실 사과 한 쪽만 하더라도 귀하고 귀한 것인데 비교해서 또 그렇게 입도 끝없이 욕심부리고 분별해서 차별해서 욕심부리고 피부 비 오면은 좋기는 한데 습기가 막 안개가 끼면 몰려오고 좀 화창하면 또 괜찮고 조금만 추우면 또 춥다 더우면 덥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피부가. 그리고 옷감도 이런 옷감 저런 옷감 이 옷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신경을 쓰는지 몰라. 그런 데서 오는 욕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마다 또 그 분별 작용하는 의식이 있어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 그걸 제6식이라고 해요. 의식.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자마자, 듣자마자, 냄새 맡자마자, 맛을 보자마자, 이 피부로 촉감을 느끼자마자, 바로 분별하자마자 끝도 없이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 구름 안에 있는 저 산을 볼 거야? 있는 구름도 이게 치워야 되는데 막 구름을 피워내고 있어요. 또 제7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 7식, 말라식이라 하는데 그 7식은 자의식. 자의식. 어제 이제 무주 이야기하면서 있어. 나, 내 것.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걸 엄밀히 한번 따져봐요. 누구 건가? 내 건가? 엄밀히 따지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부모님 거잖아. 주인을 따지자면 부모님 거야, 부모님.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대략. 덩치가 큰 사람들은 더 세포가 훨씬 더 많고 어린 사람은 적고 이러죠. 대략 그렇다고 그래요. 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 세포가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세포가 있고 없어지고 있는 세포가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 3.5kg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끝없이 바뀌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의 몸이죠. 현재의 몸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이죠. 현재의 몸이지 어제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뭐 때문이에요? 밖으로부터 음식물을 섭취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음식물들은 누구 거예요? 다 밖으로에서부터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 몸이.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몸도.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잘 쓰다가 언젠가는 또 놔야 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화장하니까 금방 한순간에 한 시간 반, 2시간이면 다 태워져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땅속에 매장하죠. 매장하면은 서서히 분해되거든. 우리 숨 쉬는 것은 바로 공기 중으로 다 흩어지고 따뜻한 온기도 금방 놔지게 되죠. 따뜻한 온기는 공기 중에 따뜻한 기운으로 다 흩어져요. 그게 불의 기운이라고 해요. 불. 공기 중에 흩어진 것은 바람의 기운. 그 다음에 살이니 뼈니 이런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 그래서 흙의 기운. 그 다음에 눈물, 오줌, 피 이런 것은 다 물의 기운. 물로 다 돌아가고. 그걸 이제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졌다 흩어진다. 이루어졌다 흩어진다. 그 다음에 그럼 내 것도 찾아봐. 뭐가 있나. 내 옷, 내 것. 영원한 옷이 아니죠. 어렸을 때 옷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뭐야? 여기 와가지고 수행복을 줬어. 이름표를 달았어. 그 순간 이 옷이 내게, 내 것. 내 것. 그런데 갈 때 7박 8일 지나서는 뭐야? 벗고 가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들 보니까 벗어놓고 가감히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이거 내 거라고. 벗어놓고 나서는 그게 내 게 아니야. 이름표 딱 떼고 나니까 내 게 아니야. 내 거. 내 옷들이 다 그래. 내 옷들이. 내 물건들. 수많은 물건들이 다 내가 돈 주고 산 것들, 선물 받은 것들, 물려받은 것들, 다 그게 내 소중한 내 건데, 그 다 내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면 내 거 아닌 거지. 영원한 내 것이 아닌 거잖아. 있다가 없어진 것들. 다. 모든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거라고 주장해. 내 거, 나.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이건 상대적이야. 상대적인 개념이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지 이건 내 거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영역을 만들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야. 이게. 상대. 늘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나와 부모님과 또 남편과 부인과 아이들과
뭐 이런 가족이 한 가족이 있어도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 나와 상대인 거죠. 나와 상대. 그런데 다른 가족하고 있을 때는 보세요. 두 가족이 있어. 두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 그래요.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아닌. 나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영역이 상대적이 확대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아닌 거. 확대되어져 있어요. 또 아주 독특해. 우리 학교 출신과 우리 학교 출신 아닌 거예요. 졸업한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우리 학교 출신과 우리 학교 출신 아닌 거예요. 우리 지역 출신과 우리 지역 출신 아닌 거.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 우리 성씨와 우리 성씨 아닌 거. 또 요즘엔 남자와 여자. 이게 구분. 그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과.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일본 선수가 공을 하나 탁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화나요? 화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확대되어져.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이야. 그 중에서 내가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나와 나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서 확대되어지고 줄어들고. 그런데 뭐냐면 그게 나와 나 아닌 것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갖가지 감정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갖가지 감정.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으면 기뻐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아주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이러죠. 다른 사람이 내 것 침범하거나 가져가거나 그러면 화가 나. 감정 중에서 제일 큰 감정이 뭐냐?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제일 없어지지 않는 거, 떨어지지 않는 감정은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내 걸 빼앗긴다. 내 게 없어진다. 이 몸이 사라진다. 죽는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고요.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먹구름인 이 감정은 뭐냐면 화예요. 화가 나면 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내 것을 침범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화가 일어나요. 말 한마디에도 화가 일어나요. 사람 화나게 하는 것은 아주 쉬워. 너무나 쉬워. 화나게. 그 나라고 하는 걸 침범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 내 물건 허락 안 받고 그냥 가져가면 화가 나. 내 방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침범하면 화가 나. 지금 오히려 21세기 와서 더 심해졌죠. 나라고 하는 영역, 이 개인의 사적 영역,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법이 수없이 만들어졌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수많은 법들이 대부분 나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민감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함께 해야 될 것도 개인을 더 존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화가 훨씬 많은 사회가 됐어요. 화가 많은 사회가 됐어요. 개개인들 살펴보면 화가 훨씬 많아요. 뭐냐면 비교해서 나와 나인 것과 비교해서 화가 많아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화가 나. 뉴스만 봐도 화가 나. 남이 잘 되는 것만 봐도 화가 나. 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나와 나 아닌 것과 이 상대적인 것.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침범하거나 빼앗기거나 화가 나. 화 한 번 나면 어때요? 맛있던가요? 먹는 것들이? 맛 못 느끼겠죠? 화나 있을 때 모래알 씹는 것 같죠? 아무리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귀에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책이 안 맞아. 먹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먹구름. 화 한 번 나면 그런데 어떻게 이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 자유로운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겠냐고.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꽉 묶어두고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 모든 순간에 성을 쌓아. 가문, 우리 가문이 어떻다. 성. 일가 친척. 나 누구 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 우리 학교. 나 어디 출신이다. 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야. 재산은 어느 정도 있다. 내 지위는 어떻다. 이런 것이 다 이제 나라고 하는 걸로 형성을 해. 내가 했던 일들, 나의 명성들, 이런 것까지 다 나라고 이제 생각해. 나가 아주 큰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그런 걸로 나를 삼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영역이 큰 사람들은 화가 훨씬 더 잘 나. 내가 한 업적에 조금만이라도, 그 반대 의견 내면 화가 금방 나. 대립하고, 싫어하고, 보지도 않고,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온통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온통 쏟아.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상대를 보고 나를 측정을 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게 상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 갖고 그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싫어하고 나라고 하는 온통 그래. 나를 중심적인 사고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내 입장에서만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입장에서만 바라고. 이 존재는 나와 똑같은 존재인 건데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나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친구를 본다. 네,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 친구를 본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내 입장에서 친구인 거야. 내 입장에서. 그 친구는 늘 내 입장에서만 이 친구를 바라보는 거지.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형이기나 윗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고, 갖가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만 제일 친하기를 바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 나를 가장 존중해 주기를 바래. 내 입장에서 상대를 늘 보는 거죠. 상대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세상에 나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에다가 너무 많이 소모를 한다. 사실은 나라고 할 것이 살펴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침범하면 갖가지 감정이 일어난다. 그 중에 그것을 탐진치 삼독심에서 진이라고 해요. 진. 성낼 진자. 진. 화내는 거. 성내는 거. 그래 머물러서 얽히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서 온다. 제7식. 제7식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 자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얽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화다, 먹구름. 그런데 어떻게 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드러날 틈이 있겠는가? 그것을 보배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8식, 아리아식이라고 있어요. 그건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함장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장창고예요. 저장창고. 저장창고. 어떤 저장창고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저장창고예요. 내 그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장돼요. 저장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저장돼. 저장된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이 8식 아리아식에 저장돼. 까마득히 잊어먹었다가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옛날 게 막 생각이 나. 아까 한재경 씨 이야기하듯이 옛날 게 막 피어 올라와. 계속. 어디에 저장되어 있길래 이렇게 피어 올라올까? 가만히 있으면 옛날 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디에 있길래?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까마득히 잊어먹었는데 그
언제 뭐 있고 언제 뭐 있고 언제 뭐 있고 언제 뭐 있고 딱 거기다 초점 맞추면 막 계속 나오죠. 서운한 게 막 계속 나오잖아. 야,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깜짝 놀래. 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막 피어 올라와. 저는 예전에 그런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 고요히, 이제 25살 때인가 그런 수행을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화에다가 사이클을 맞춰. 사이클. 내 의식을 화에다가 사이클 맞추니까 최근에 화난 일이 눈앞에 훤히 보여. 그 다음에 그 전에 화났던 일이 또 훤히 그냥 눈에 훤히 보여. 현상. 그 상대까지 나타나. 상대까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10살 때, 7살 때, 5살 때, 2살 때 화났던 것이 계속 나타나. 근데 내 기억에도 없는 아주 아득한 것까지 막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슬픔에다가 딱 사이클을 맞췄어요. 슬픈 일에다 사이클을 맞췄더니 계속 과거에 슬펐던 일들이 아주 차곡차곡 다 피어 올라와. 계속 눈물이 나면서 계속 올라와. 사이클. 기쁨에다가 딱 맞췄더니 기쁜 일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웃는 거야. 미친놈처럼. 앉아있으면서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뻤던 일이 계속 피어 올라오는 거야. 내가 경험했던 그 사이클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막 그게 이게 아주 참 독특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감정들을 털어냈어요. 그 마지막 감정이 그 공포심이야. 공포심에다 사이클을 맞췄더니 그 공포스러운 그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쫙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살피고 그것들을 다 털어내게 됐어요. 나한테 쌓여있는 이것들이 다 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해져.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 감정,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옛날 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저장이 돼야 됩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게 부피가 요즘에 뭐 그 컴퓨터에 CPU가 뭐 저장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에 이만한 건물의 그런 저장되어 있던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요즘에는 조그마한 거 USB 하나에도 얼마나 많이 저장이 돼요. 사진 수만 장이 다 저장이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완전히 온갖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모든 정보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의 인구들의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저장.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저장 용량이 센 게 우리 무의식이야. 이 저장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우리 무의식의 이 저장 창고 의식이 정말 섬세하고 정말 많아요. 근데 무의식이 왜곡을 시켜요. 엄청나게 왜곡돼요. 자기 마음대로 저장이 돼요. 예전에 57세 되신 분이 여기 참사랑 향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차례차례 면담을 해. 이제 제일 연장자에서 제일 먼저 면담을 했어요. 면담하는데 면담하자마자 툭 튀어나온 말이, 아 스님, 이 형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도저히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형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미움이 있어요? 형에 대한 그 화난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이 앉아있는데 계속 나온 거야. 생각해보면 3일 동안 내 그 생각이, 형에 대한 이 불만스러운 화, 이게 뭐 가득. 그래요. 어떤 일이요? 생각해 봤더니요, 언제 때부터 이런 이 형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가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형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때렸어요.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5학년 때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요. 대학교 때도 그러고요. 얼마 전에 여기 오는데도 그걸로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형이 그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 형한테? 그랬더니 이야기했죠. 뭐라든가요? 형은요, 야,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구한테 맞고 돌아와서 내가 가서 그거 복수해주고, 내가 뭐 중학교 때 너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너 고등학교 때 학교 간다고 해서 또 가방도 사주고, 그건 뭐야, 계속,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언제나 너는 항상 나한테 불만이냐? 나 그런 적 없어. 난 너 오해해가지고 때린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온통 그동안에 형으로서 동생한테 해줬던 것만 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기억이 어디에가 초점이 있어요? 다르죠? 같은 사람인데 달라. 같은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형은 동생한테 해줬던 것만 기억을 하고, 동생은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 형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요때 이런 일, 저때 이런 일 계속. 이게 뭐냐면 한 번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 저장 창고에 더 크게 저장이 돼. 저장되어진 게 훨씬 더 크게 저장돼. 다른 것보다. 형이 준 것은 준 것도 하고 그 야단친 거하고 저장이 똑같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형이 나한테 해준 것은 그 가물가물해. 기억 나중에 그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거는 저장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나한테 충격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큰 거야. 굉장히 큰 거야.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사건에 또다시 형이 또 그러면 이게 또 더 충격인 거예요. 더 충격. 또 나중에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더 충격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냐면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쫓아다니지. 그래가지고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받은 데다가 또 충격받고 충격받고. 그러면 이 안에 형만 보면은 형은 나한테 왼수야. 이게 왜곡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크기가 똑같지 않아. 저장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서 정말 고생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 자기 아들 데리고 해수욕장 가서 뭐 하냐면 아이한테는 해수욕장에 놀아갖고 절대 물에 안 들어가. 물에 대한 이 겁내하는 무서운 그게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그 조그만 물을 봐도 자기 아들이 뛰어놀아도 자기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그 저장 창고에 그렇게 왜곡되게 저장이 된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소나무를 보는데 내 업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나의 경험, 지식, 정보, 이게 다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져요. 이걸로 보는 거야. 먼저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장소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모든 순간에 이게 작용을 해. 이게. 무의식이 먼저 작용을 해.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분별하면서 나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대상을 보든지 뭘 보든지 이 무의식과 제 칠식, 자의식과 그 다음에 이 욕심과 분별하는 이 욕심과 이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먼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어. 이것을 소중한 보배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나의 정보, 지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살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나오는 걸 뭐라 하느냐,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요. 그것을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이 60, 70, 80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 거야. 1년을 살고 있는 거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 옛날 도인들은 눈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눈 감고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그런 걸 보배로 여기고 살아왔는지, 한쪽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 눈 뜨고 봐야지. 눈 감고 길을 걸으면 되겠어요? 눈 감고. 눈 활짝 뜨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기 부딪히는 건 괜찮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서 살아.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 속에 빠져서 살게 되면, 그리고 내 입장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피우고 있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 더 많이 한다니까. 그게 그거예요. 끝없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소리를 듣자마자, 보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막 피워요. 이 구름을 걷어내야 돼. 달마산의 구름을 확 불어서 저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내? 가만히 앉아서 수십관 하는데도, 일하는데도 일하는데도 저 밖에 소리가 더 관심 있어. 일하는데도 옛날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 일하는데도 걱정스러운 마음. 온갖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다 떠나왔으면서도 이것저것 계획하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계속 멍해가지고 1, 2, 3, 4, 10, 100, 1000 막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수행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